한국이요. 설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독일이 사우디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밀려났다고 하는데요.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그들이 한국한테 졌다는데 믿어지나요? 사우디 왕실조차 예상 못한 결과 우리가 졌다고? 말도 안 돼. 미국과 독일이 끝까지 믿지 못했던 한국 기업의 승리 비결. 과연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을 이긴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나 밀러예요. 자동차의 고장 독일 출신으로 올해 36살이죠. 대학 시절 미국 MIT 공대로 유학을 간 뒤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인 미국 GMC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건설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세계 곳곳의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어요. 빠른 결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이 저를 돋보이게 했죠. 저는 언제나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는 남극 기지의 태양광 발전소 설계였어요. 혹독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업계에서 주목받게 됐죠. 이후엔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건설, 싱가포르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과 리더십을 키워왔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건설에 대한 저의 전문성은 업계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300조 원 규모의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공장이 될 거라 했어요. 만약 제가 이 계약을 따낼 수 있다면 제 이름은 업계 역사에 남을 거였어요. 자신 있었어요. 첨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GMC를 이길 곳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리야드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사막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바쁜 걸음으로 이동했어요. 일정이 빡빡했지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상대해야 할 경쟁자들이 누구인지요. 그날 저녁 입찰 전야 행사에서 저는 홀을 둘러봤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있었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이미 경쟁자들을 따돌릴 전략을 짜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낯선 이름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H 기업도 왔다네요. 대표인 박서연 씨가 방금 도착했대요. 고개를 살짝 굴리며 되물었어요. H 엔지니어링? 한국 회사요?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대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야 자동차는 잘 만들죠. 하지만 대규모 건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이 GMC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한다니 솔직히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홀 건너편을 바라보니 그녀가 보였어요. 박서연 대표.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주위의 엔지니어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경쟁은 제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첫 회의에서 사우디 정부 관계자인 이자즈 씨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설계만 보고 계약팀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각 회사는 단 3개월 안에 시험 부지를 직접 건설해야 해요. 성공하는 팀이 최종 계약을 따낼 겁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요. 우리는 최고의 엔지니어와 최첨단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우리 GMC 팀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독일과 미국에서 최정상급 엔지니어들과 최첨단 기계를 공수했어요.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 AI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건설 경로를 계산하며 자동화된 기계들이 오차 없이 움직이도록 조정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현장은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강철이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하며 틈이 생겼어요. 게다가 모래가 바람을 타고 장비 곳곳에 쌓이면서 기계의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AI는 이 문제를 감지했지만 모래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편 한국팀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건설을 시작하는 대신 며칠 동안 사막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미 건설을 시작했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모만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보였죠. 그들은 무언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포기했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막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우리의 건설 현장은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시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며 AI의 지휘 아래 강철 골조가 빠르게 세워졌죠. 모든 게 제 예상대로였어요. 그러던 중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포효했어요. 날카로운 모래가 작은 총알처럼 모든 것을 때렸어요. 우리 작업자들은 급히 대피소로 뛰어들었어요. AI 기계들은 계속 움직이려 했지만 모래가 센서를 막아버렸어요. 기계들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절반이나 되는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모래가 건물들에 쌓이면서 아래쪽이 묻혀버렸어요. 엔지니어들은 다급히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건설 현장은 멀쩡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와 팀원들은 한국팀의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들이 세운 구조물은 높고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낮고 곡선 형태의 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벽들은 그대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와 바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했고 기한을 맞춰야 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기계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때 날리는 모래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팀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과 모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어요. 오히려 모래폭풍을 이용해 집안을 다지는 듯 보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작업 방식은 놀라웠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고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계들은 모래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작업자들은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차분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기계에는 특수 모래 필터가 달려 있었어요. 건물은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설치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까지 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모래폭풍이 올 걸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었어요. 저희 팀원들은 초조해 보였어요. 누군가는 모래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저는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대로 서 있지 말고 장비를 점검하고 모래를 치우고 가능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팀원들은 망설였어요. 장비가 고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임시로라도 장비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니면 손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때 한국 팀 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필터가 문제라면 우리 팀에서 여분을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쟁팀인 줄 알았던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정말요? 그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 모래폭풍을 여러 번 겪었어요. 처음엔 우리도 힘들었지만 경험을 통해 대비하는 방법을 익혔죠. 그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장비 일부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한국 팀의 조언을 받아 가니 보호막을 만들었고 아직 작동 가능한 장비를 이용해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힘을 모으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팀은 최신 기술을 가진 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 가슴속에서 느껴졌던 의심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GMC 건설 현장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기계들은 모래에 반쯤 묻힌 채 망가져 있었고 일꾼들은 뜨거운 사막 햇볕 아래서 지쳐 있었어요. 공정은 이미 늦어지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일정이 밀릴수록 본사에서의 압박도 커졌고 답답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저녁 해가 모래 언덕 뒤로 사라질 무렵 직접 그들의 현장을 보기로 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차를 몰아 조용히 그들의 작업장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캠프는 활기가 넘쳤어요. 우리 현장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곳은 달랐어요. 일꾼들은 부드럽고 능숙한 동작으로 움직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새벽 4시에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장비들도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 기계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과열되곤 했지만 그들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을 장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업복까지도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열을 가두는 두꺼운 옷이 아니라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베두인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두인 한 명이 모래 위에 막대기로 선을 긋더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똑똑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있었고 속이 서늘해졌죠.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엔지니어,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환경을 무시했죠. 사막과 싸우려고만 했지.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임시 사무실에서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어요. 한국 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잡으세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본사는 들으려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공이란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데이터, 계산, 일정표들. 하지만 이곳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하나같이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도 방식을 바꿔야 해요.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몇몇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도 있었어요. 본사에서 동의할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본사는 우리보다 현장을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우고 있는 걸 말해야죠. 사막에서 이기는 법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한국 팀과 접촉하기로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기로 한 거예요. 작은 용기를 내어 저는 조용히 한국 팀의 캠프로 향했어요. 캠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어떻게 사막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하는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배우는 자세로 그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처음으로 단순히 지는 게 걱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길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가까지 단 2주밖에 남지 않았고 GMC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아무리 팀을 독려해도 답답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엔지니어들은 문을 닫고 속닥이며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느 아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쟁사인 한국팀의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그들 사이를 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어요. 그들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주임 엔지니어들과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기적이라도 있어야 할 판이에요. 카타리나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기적이라. 하지만 저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요. 저는 한국 팀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의 작업자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어요. 문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서연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발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경쟁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한 엔지니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잘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공유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카타리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에밀리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하나둘씩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니었지만 충분한 사람들이 결정을 함께 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며 질문했고 그들의 노하우를 익혔어요. 그들은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훌륭했어요.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족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남은 시간 안에 변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들은 정말 치열했어요. 태양은 불타는 동전처럼 하늘에 걸려 있었고 사막 작업장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작업 방식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모든 과정이 정교했고 모든 움직임에 목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규모와 명성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GMC는 오랜 경험과 자금력,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H 엔지니어링은 민첩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사고하는 방식도, 계획하는 방식도, 실행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발표가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H 엔지니어링이 계약을 따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끝난 거였어요. 몇 달 동안 쏟아부은 노력, 잠 못 이루던 밤들, 수없이 반복했던 전략, 회의들 전부 허사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팀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길 자격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서연님과 작은 야외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한낮의 열기는 식었고 사막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서연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적응하셨네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따라가려면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깔끔한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두바이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어요. 중동 최고 수준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라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진심이세요? 서연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가능성은 스스로 성장하려고 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심의 불빛들, 사람들, 익숙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당기는 이 환경 이상하게도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으로 공사장을 찾았어요. 우리가 지어놓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는지 새삼 실감이 났어요. 발밑에서 사막의 바람이 모래를 일렁이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 그저 또 하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크지 않은 나라, 큰 기업들 틈에서 살아남기 힘든 작은 플레이어 정도로요. 하지만 그들이 제게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성공이란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스마트하고 유연한 기업이 되는 거라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막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엔 한국이 경쟁 상대도 안 될 거라던 미국과 독일이 결국 무릎을 꿇고 사우디 왕실이 한국을 선택하는 그 순간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결국 진짜 강한 기업은 단순히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곳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막의 거친 모래폭풍 앞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건설까지 한국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미국과 독일이 이번 일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을까요? 혹은 앞으로 한국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외국 기업의 입장이라면 이 엄청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더욱 놀라운 한국의 기술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